안녕하세요. 국악제TV의 임동석입니다. 1년 번호 173 수리편 26장입니다. 그런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자, 조이 불강하고 이 불석 숙이라. 子钓而不刚，亦不涉宿。 공자께서는 낚시질을 하면서 큰 그물질은 아니하였고 새를 쏘되 잠자는 새는 쏘지 않았다.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풀입니다.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는 공자고 조는 여러분들 출조하다, 저걸 나가다, 낚시를 나가다, 그죠? 그 다음에 조사, 낚시하는 사람, 이래서 조자는 아실 겁니다. 쇠금변에다가 작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균자가 있는데, 그건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조이,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죠. 쉽게 낚시질을 하러 나간 겁니다. 나가서는, 그래서는, 이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이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불강했다. 강자, 이게 불강했다. 강자가 이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강은 여러분도 아시지, 별이라는 뜻이죠. 강령, 기강을 바로잡다. 이럴 때 강자입니다. 요 글자가 아주 비슷한 글자가 바로 뭐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글자가. 망자가 있죠. 그물망. 그럼 이게 그물망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물망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실로 했으니까 실사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음이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망이죠. 망, 그죠? 그게 발음이 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해놓고 이 음 부분을 뭘로 썼습니까? 강을 썼어요. 맷강자. 맷강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강이 되겠죠. 그래서 강. 그럼 기강을 바로잡다. 기강. 강령. 이렇게 써서 아주 중요한 뜻이라는 글자입니다. 원래 이 강자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그물 아시죠? 그물 제일 위에 이 잡아당기만 따라오는 큰 끈. 그래서 이것만 하나 꼭 쥐고 있으면 뭐예요? 나머지 그물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고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강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물질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큰 그물로 물고기를 다 훑어내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내는 그런 그물을 안 했다. 그물질은 안 했다. 그 다음에 익자가 있습니다. 익. 이 글자는 획수는 간단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니죠. 그죠? 익. 익은 뭔가 하면 화살 끝에다가 실을 묶어서 화살로 이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사냥물을 잡는 거예요. 잡으면은 그 짐승이 하늘에 꽂혔다. 그럼 줄이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래서 그 줄만 잡아당기면 그 짐승을 잡은 그 사냥물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사냥법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건 격. 이 발음이 격입니다. 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 끝에 실 메어서 잡는 사냥 방법 이런 겁니다. 석. 자, 이게 쏠 사자인데 발음을 석이라고 읽었어요. 그죠? 이익 불석 숙이라 그랬습니다. 이익 불석 이런 사냥을 하되 실로 맨 그 화살로 쏘는 사냥법을 하되 쏜다 불석 쏘지 않았다. 누구의 어떤 대상에게 숙에게는 잘 숙자죠. 이 글자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늘 당연히 자다죠. 그죠? 자다. 숙박. 그죠? 투숙. 잘 숙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건, 아주 풀 수 없는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보세요, 여러분들. 숙명 그러죠? 이거 숙명적이야. 이게 잔다는 뜻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풀 수 없는 운명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 숙제라 그러죠. 그 숙제를 내주면
그 원 뜻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내주면 그 숙제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풀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천재적인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풀 수 없는 문제도 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럽니다. 이 수는 풀 수 없다 했고, 세 번째는 그러면 예를 들어 숙제할 때 이 숙제를 쓰는 건가요? 이 숙제를 쓰죠. 쟤는 이 제자를 쓰고, 문제제자. 문제할 때 제자를 쓰고. 그럼 사실은 숙제를 내주면 안 돼요.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줍니까? 그죠? 풀 수 있는 걸 내줘야죠. 야, 그럼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아마 그 일본 교육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말이 아닌가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도 옛날 이건 숙제야 그러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야 이런 뜻이었지, 이 과외로 내주는, 자기가 집에 가서 더 복습하고 무슨 뭐 저걸 하라고 내주는 것을 숙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숙제하면 뭐 학생들이 집에 가져가서 하는 그런 문제를 숙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숙제라고 그랬을 때는, 고문에서 숙제라고 그랬을 때는요, 야 이거 풀 수 없는 문제야, 아주 괴로워, 이거 어떻게 풀까 라는 그 고민을 하는 대상을 이제 숙제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별자리. 이거 숙으로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예를 들면 28수 그럴 땐 별자리라는 뜻이죠. 또 천자문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별진잘숙. 그런데 근잘숙, 편자문이라는 건 사실 그 낫 글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낫 글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의미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 그 문장으로 보면 잘숙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한천 따지 거무련 나리를 다룰 잘숙, 별진 잘숙. 그런데 그 수죠, 수. 별진. 별진도 신이죠. 별신이어야 되죠. 왜? 진 그랬을 때는 12지의 용띠에 해당하는 것이 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임진년 그런 시자입니다. 그럼 별진 잘수 그랬을 때는 별로 신수야 되겠죠. 별자리들, 별과 별자리들 이런 뜻인데 수로 했어요. 28수일 때. 이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1번 자다는 뜻입니다. 자다. 그럼 자다만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는 새,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새는 쏘지 않았다. 그건 왜 방어 능력도 없고 그런 새들을 쏘는 것은 저거다 해서 이제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여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강 그랬을 때 이 방법이 뭔가면, 강은 대삭 횡유라고 풀이했습니다. 대삭, 큰 대자 삭. 이 삭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1번 찾을 뭡니까? 찾다. 그럼 수색, 그러니까 색이지요. 사전 뒤에 색인, 그럴 땐 찾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2번 사고로 씁니다. 사고는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뭡니까? 여러분들 리프트 타고 하는 그걸 갖다가 무슨 배삭 주식회사, 무슨 삭도 주식회사, 삭에다가 도 줄로 만들어서 그 줄에 의지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 그죠? 이걸 그럴 때 이제 삭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의미 없이 연면허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삭에다가 뭐 씁니까? 이걸 썼다 쓰다. 삭막이죠, 그죠? 참 분위기가 삭막한데 그러잖아요. 그럴 땐 이 글자의 뜻이고 뭐가 전혀 관계없이, 그럼 삭, 막, 악이죠. 그죠? 그럼 처분 연면허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쓴 것 뿐이지, 이게 무슨 줄이다, 무슨 뭐 없다.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없이 그냥 뭐 쓸쓸하다 쓰는데, 쓸쓸하다 쓴 건 이유는 여기서 났습니다. 예를 들면, 소삭,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을바람에 소쓸하다 혹은 소삭하다, 낙엽이 우수지는 그 소삭한 분위기, 그럴 때 씁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이 글자의 뜻에 관계없이 시옷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쓴 것 뿐이지 이 글자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쌍성연면어나 처분연면어는 실제 글자와 관계가 있다 없다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sak자는 뭐 지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삭 횡유 류 큰 이 별이를 가지고 만든 큰 그물이죠. 큰 그물을 가지고 물을 가로질러서 흐름을 가로질러서 고기 잡는 거. 그럼 고기 못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지는 않았다. 이제 그 강자는 이제 그렇게 풀이해 있고요. 그래서 대삭 행야야 전류 흐름을 끊어서 물이 흐르는 걸 끊어서 중간에 끊어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잡았다. 어자도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삼수변에 붙은 이 어자는 무슨 뜻이죠?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 이게 동사. 옛날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무슨 광고가 붙었습니다. 뭔가 하면 화로회 직송해 드립니다. 아하, 이 잘못됐죠, 그죠? 이거 무슨 글자 써요? 그렇죠? 활어해 할 때는 이어자 써있죠. 이건 물고기 어자입니다. 예, 여러 동사 중에서 동사는 되게 손수가 들어가든지 발족이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걸 움직여야 되는 어떤 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러 동사 중에 유일하게 그게 안 들어가고 삼수가 들어간 것은 이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물고기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사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손수자를 쓰고 물고기 썼으면 누가 봐도 이건 고기 잡는 거는 알 텐데 삼수를 썼어요. 이건 착각을 해가지고 활어회 직송해 드립니다. 이제 잘못 썼더라고요. 좀 지난번에 제가 다른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참 한자 잘못 쓴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무슨 약 광고를 보니까 말이죠. 기계가 없나? 됐습니다. 약 광고를 보니까 이게 뭐 영묘라고 썼더라고요. 영모에서 추출한 무슨 뭐 아마 활성제인가 봐요. 무슨 약인가 봐요. 영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한자 쓰지 말지. 그럼 이게 내가 앞들 보니까 신령스러운 고양이 어디에서 추출한 요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손수죠, 이건. 그럼 손수에다 음은 묘입니다. 묘니까 묘사하다죠. 묘사. 그럼 소묘. 그런 게 소묘 할 때, 그럴 묘자입니다. 그럼 영묘한, 희한한 고양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짐승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거 쓸 때도 이렇게 쓰세요. 학생들 이거 쓰라 그러면 전부 이렇게 씁니다. 혹은 이렇게 쓰거나 전부 다 이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개사선 개견자 변입니다. 여기다가 묘자를 써야죠. 그래 짐승 중에 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어떤 동물이겠죠.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참 너무 많이 틀리는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도 며칠 지나가 보니까 이게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지적했나 봐요. 그래서 이 글자 틀렸습니다. 지적했나 봐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뭡니까 고기 잡을 어자도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다. 석. 그다음 이건 아까 말씀드리고 석은 여기 음을 달아놨습니다. 식, 역, 반. 식, 역. 이제 반은 뭐 저거 반절로 쓰라는 얘기니까 식, 시옷, 역. 혁이 되겠죠, 그죠? 석이 된 것은 우리나라 옛날엔 다 혁으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석으로 쓴 것은 단모음하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숙은 뭐 금방 말씀드렸고, 그래서 솔석, 지금은 솔사를 많이 쓰죠. 쏜다는 사라는 의미를 많이 쓰죠,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른 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럼 이 글을 봤을 때 공자도 사냥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 공자가 사냥을 했을까요, 정말? 공자가 또 왜 사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홍흥조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주석을 단 분 중에 하나입니다. 송나라 때 사람인데 홍전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야, 공자가 무슨 낚시도 하고 뭐 또 사냥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아마도 이랬습니다. 젊었을 때, 공자가 젊었을 때 생계를 위해서 낚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자는 예를 중시했으니까 예를 치려면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요? 제수품이 있어야 되겠죠. 재물이. 그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섰을 것이다 라고 홍흥조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하게 공자가 어쨌거나 공자가 이제 사냥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사냥일조차도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렇게 했다. 또 하나는 이 물고기를 이렇게 마구 잡아들이면 나 씨가 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보호 이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고기 잡는 것도 이제 제한을 하고 그다음 산란기한 못 잡게 하고 뭐 이제 금어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도 이런 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맹자가 한 말 중에 여러분들 또 한자도 알기 위해서 한번 제가 하나를 일러드리겠습니다. 한자도 이게 한번 알아보죠. 뭐. 맹자는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촉고를 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물고기를 1년 내내 맘 놓고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촉고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거 촉고가 뭐예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그럼 한자 하나 배우셨네요. 뭐예요? 이건 수라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수학, 산수, 뭐, 셈 할 때. 그 다음에 또한, 음이 뭐 있어요? 1번 수 있고, 2번 뭐 있습니까? 삭 있죠, 삭. 빈삭도. 그러면 자주삭.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는 수라고 읽기는 읽되, 따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따지다. 그 다음에 너 그 잘했어, 못해서, 잘못해서, 어때서, 죄가 어떠고, 뭐, 이 따질 때 이 숫자를 씁니다. 세 번째는, 여기 하나 더 나왔네. 뭐예요? 이거 촉이라고도 읽는구나. 촉이라도. 이럴 땐 뜻이 뭔가 하면, 빽빽할 촉입니다. 빽빽하다. 빽빽할 촉. 요 촉이라고 읽을 때는. 이 고자는 아시다시피, 한자의 모든 한자에 이게 들어가면 이건 뭐라고요? 망자입니다. 망자를 줄여 쓴 거예요. 다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인데, 발음이 고라고 발음 나는 그물, 뭐, 금방 한자 보면 아시죠? 그래서, 그물, 코가 빽빽한 그물. 아주 빽빽해서 작은 물고기도 못 빠져나가는 그런 물건, 그런 그물. 그걸 촉고라 합니다. 이 촉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커야 될 작은 물고기가 조차도 다 잡아내지 않으면, 그럼 그런 건 들 잡으면 그 물고기가 넉넉하고 설렁설렁한 걸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큰 놈만 걸릴 거 아니에요. 작은 놈 빠져나갈 거면 그럼 작은 놈 클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그 촉고라는 것도 있다. 그 이제 맹자는 역시 여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